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560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560일차입니다. 1560일차고요. 오늘은 놓아버림의 349페이지. 349페이지 밑에서 감정은, 네, 여기 제가요. 감정은 진정한 자아가 아니다. 진정한 자아, 참나가 아니다. 감정은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프로그램이지만 내면의 진정한 큰 나는 항상 그대로이다. 내면의 진정한 나는 항상 그대로인데 감정은 생겼다 없어졌다 이랬다 저랬다 완전히 그냥 수시로 바뀌고 있는 게 감정이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그대로인 큰 나도 있고 나에게는 감정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감정이 일어나지 않을 때까지 그 마음을 내가 지켜보고 얘가 작동하지 않을 때까지 계속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벗어나서 깨달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큰 나는 항상 그대로다. 그래서 더 이상 일시적 감정을 나 자신으로 동일시하지 않아야 한다. 일시적인 감정과 나를 동일시하면 안 된다. 내가 아니니까, 가짜니까. 그렇죠? 그래서 생각을 무시하라. 누구 생각? 나의 생각을 무시하라. 생각은 내면의 감정을 끝없이 합리화하는 것일 뿐이다. 내면의 감정, 그렇죠? 생각은 수만 가지 생각이 있고 그 생각 밑에는 수만 가지 생각의 뿌리, 근원으로 줄기로 내려가는 거죠. 뿌리는 아니죠. 줄기로 갔을 때 8가지 감정, 호킨스 박사님의 의식 수치 중에서 20에서 175까지 8가지 감정을 말하기 위한 게, 해석하기 위한 게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무시하면 되는데 굳이 그 생각을 가지고 또 말을 해서 또 말을 또 얹어가지고 막 이런저런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감정적인 것을 해석하기 위해서. 합리화시키는 거죠. 감정을 끝없이 합리화하기 위해서 말을 하는 것이다라는 거. 그래서 생각을 무시하고 생각은 내면의 감정을 끊임없이 합리화하는 것일 뿐이다. 끊임없이 나는 말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건 나의 감정을 합리화시키고 계속 있다라는 거. 생각은 나의 생각을 무시하는 상대방 생각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내가 스스로 무시하라는 거죠. 그래서 삶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 부정적 감정이 생길 때마다 합리화하겠다는 의도를 변함없이 유지하라. 어떤 일이 벌어지든 부정적인 감정이 생길 때마다 항복하겠다는 거. 항복하겠다는 의도를 변함없이 유지해라. 이렇고 저렇고 이랬고 저랬고 막 생각이 올라와요. 투사하는 거잖아요. 내 두려움에, 내 감정을 보고 내 감정의 느낌이나 이런 것들을 보러 가야 되는데, 내면으로 보러 가야 되는데, 내면은 보지 않고 자꾸 이제 투사처를 찾죠. 쟤 때문에 이래서 이런 거야. 저 때문에 이래서. 이렇게 도와준다 해놓고 이렇게 안 도와주고 있어. 도와준다 했잖아. 그래놓고 왜 안 도와주고 있어.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투사처가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저 사람한테. 그쵸? 각성하고 아시면 좋겠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도와주셨다는 그 자체가 감사하잖아요. 그 감사함으로 있어야 되는데, 이제 끝까지 도와주기를 바라는 그 에고의 마음. 그죠? 도와주면 감사하고, 안 도와주면 비난하고, 그 감사가 아니잖아요. 그죠? 도와줄 때만 감사하고, 안 도와주면 속에서 그냥 막 비난해서 그냥, 응? 여러 가지 어떤 생각이 떠오르죠. 왜, 내가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자꾸 기댈까? 왜 자꾸 기댈까? 내면을 자꾸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서 내 생각이 올라오는 거를 봐야 돼요. 항복해야 된다. 항복하고 항복해야겠다는 의도를 변함없이 그냥 항복하겠다는 의도를 변함없이 유지해라. 좀 유지를 해봐라. 좀 유지를 좀 해봐야 되는데 맨날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계속 흔들거리다가 있잖아. 새가 한 마리도 못 앉아. 흔들흔들거려가지고 조금, 새가 앉아있는데 또 흔들거려. 놀래서 날아가죠. 놀래서 날아가. 내 마음을 굳건하게 흔들림 없이. 감정의 변화, 에고, 가짜잖아요. 진짜 참나, 진정한 큰 나는 그대로 있다. 부정적 감정을 갖기보다는 자유를 원하겠다는 결정을 하라. 부정적인 감정을 갖기보다 부정적인 게 많잖아요. 이렇고 저렇고 부정적으로 비난하고 했던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보다는 비난하는 마음, 그죠? 원망하는 마음, 원망하는 거, 비난하는 거,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감정은 내가 그 생각에 꽂혀 있는 것 자체가 그 근원으로 내 두려움이 있어요. 그 두려움 때문에 내가 자유롭게 행동을 못하죠. 그런 생각이 올라오는 것 자체는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행동도 그닥 하지 않다는 것도 이제 나오잖아요. 자신이 없으니까. 내가 왜 자신이 없지? 내가 왜 두렵지? 이렇게 내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자꾸 투사처를 자꾸 찾아서는 답이 없죠. 의식 성장을 계속 해야 되는데, 그래서 변함없이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자유로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두려움에 묶여가지고 내가 아무것도 못하기보다는 자유로운 거, 자유로운 상태를 원하겠다. 자유로운 것을 결정하겠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정적 감정을 표출하지 않고 항복할 것을 선택하라.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항복을 해라. 항복해라. 네, 긍정적인 감정에 대한 저항과 회의적 태도를 항복하라. 긍정적인 감정에 대한 저항, 긍정적인 감정도 저항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 하는 거죠. 그래서 회의적인 태도도 항복을 해라. 부정적인 감정은 포기하고, 내가 부정적인 감정을 하고 있나? 비난하고 있나? 투사하고 있나? 알아야 포기를 하죠. 그렇죠? 알아야지 된다. 첫째, 각성하고. 첫째, 정신 차리고. 각성해서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래봤자 내 손해죠? 내 손해죠, 내 손해. 그래봤자 내 손해. 나한테 하는 것이다라는. 그렇죠?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은 포기하고 긍정적인 감정을 나누어야 한다. 긍정적인 감정을 나누어야 한다. 그렇죠? 긍정적인 감정은 용기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낙관적이고 흔들림이 없어야 되고 내가 한번 정해놓은 거는 끝까지 가야 되는 거지. 어찌나 그래 흔들리는지 이유가 많아. 이것도 이유가 있고 저것도 이유가 있고 이것도 그래서 그렇고 저것도 그래서 그렇고 온 세상이다. 돈이 뭐 많이 나가서 그렇고 뭐 누구 때문에 그렇고 아이들 때문에 그랬고 남편 때문에 그렇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막 어이구 막 많죠. 세상 일이 엄청 많아요. 그죠? 그래서는 내가 원하는 자유를 선택하지 못했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흔들림 없는 큰 나로 큰 나가 있는데 그렇게 흔들리면은 큰 나 위에 자꾸 감정을 덮어놓고 감정과 노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래서 놓아버리고 항복해라. 감정을 항복해라. 놓아버리고 나면 미묘하고 가벼운 기분이 따라온다는 점에 주목하라. 미묘하고 가벼운 기분에 따라온다는 점. 놓아버리면 뭔가 미묘하게 좋은 게 또 있다. 뭔가 편안함과 이런 게 있는 거예요. 편안함. 감정을 포기한다고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원하는 바가 있어요. 진짜 원하는 바가. 근데 감정을 포기하면 못 얻을 것 같은 게 있는 거야. 자존심을 내가 포기하면은 자존심 상해서 막 죽을 것 같고, 사라질 것 같고, 막 이런 거예요. 근데 포기하고 나면 자유가 있어요. 그쵸? 자유가 있다. 포기하고 나면, 자유가 또 있구나. 또 올라오죠.
또 내려놓고 또 올라와요. 계속 올라와요. 이제 내려놔야 돼. 근원적인 뿌리가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 올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감정을 포기한 덕에 원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길이 트인다. 감정을 포기한 덕에 원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길이 트인다. 항복하면 더 트인다. 그래서 삼투 현상을 통해 얻으라. 삼투 현상을 통해서 얻으라. 내가 원하는 바를 갖고 있는, 내가 원하는 바를 갖고 있는 사람의 오라 속에 끼어들어라. 내가 원하는 바에, 원하는 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랑으로 흔들림 없이 있고, 무슨 말을, 누가 어떤 얘기를 하든 어떻게 하든 흔들림 없이 있으려고 하는 그런 분이 주변에 있지 않아요? 멘토 선생님이잖아요. 선생님. 그렇죠? 어, 그럴 때는 삼투 현상을 통해서 원하는 바를 바로 갖고 있는 사람, 오라 속에 끼어들어라. 그렇지? 오라가 보이나요? 안 보인다면 오라 속에, 그 오라 속에 수업 시간에 수업을 듣는 거예요. 일주일에 두 번씩 수업을 하잖아요. 수업을 듣는 거예요. 수업을 듣고, 그 다음에 굳이 안 되면 그냥, 굳이 안 되면 줌으로라도 들어야 되겠죠. 줌보다는 맞을 때가 제일 좋은 거라는 거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안 되면 줌으로라도. 이해 안 들어. 끊어버리는 거는 마찬가지. 자기 손해죠. 쭉 오라가 쫙 밝아지다가 스탑. 또 제자리. 조금 빨리 되긴 하겠죠. 올라갔다 제자리.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계속 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그거로 재미를 느끼는 것 같아요. 에고가. 그렇죠? 그걸 다 내려놓고 그냥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오라 속에 끼어들어라. 강의 해주실 때, 교육 해주실 때 그 에너지장에 들어오라는 말씀이고, 유유상종, 우유로 보내려고 하려고 해. 유유상종, 유유상종, 같거나 비슷한 동기로 움직이며, 같거나 비슷한 동기로 움직이며 자신의 의식을 확대해서 치유하려는 의도가 있는 사람들과 어울려라. 자신의 의식을 확대해가지고 치유하려는 의도가 있는 사람들과 어울려야지. 치유하려고 하는 사람. 치유 안 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보다는 치유하려고 하는 사람. 그런 의도가 있는 사람들과 어울려라. 치유되겠다는 거는 내가 변화되겠다, 변형이 되겠다 하는 사람과 자꾸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거와 그 차이가 있죠. 엄청난 마지막 정말 그 생을 다할 때는 정말 어마어마한 1도의 차이가 나중에는 큰 차이가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큰 차이가. 그래서 내 진정한 큰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그냥 해야 된다. 흔들림 없이 해야 된다. 그래서 유유상종이라서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모이잖아요. 나도 어떻게 해요? 치유하려는 의도가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서는 내가 치유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자. 그런데 내가 치유할 마음이 없어. 그대로 이대로 살고 싶어. 그럼 또 이제 안 바뀌려고 하는 사람 말을 들으면 돼요. 그쵸? 안 바뀌려고 하는 사람 말을 들어요. 내가 바뀌기 싫어서. 그래서 각성하고 그래봤자 손해고 다음 생을 살아도 어, 다음 생을 네, 유유상종 유유상종이에요. 그쵸? 유유상종 치유하려면은 유유상종 내가 치유하고 치유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이제 만나면 된다라는 거죠. 내면의 상태는 알려지고 전해지는 것임을 알아차려라. 내면의 상태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면의 상태가 있는 거죠. 내면의 상태는 안 보여요. 화려하게 시장을 명품을 입고 뭐 롤렉스를 차고 뭐 막 그래도 내면에서의 상태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치장한 거로 해서 그렇다고 해서 돈이 많다고 해서 의식이 높은 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지도 않거든요. 전업의 복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다 틀려요. 대체적으로 높기는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돈이라는 높은 에너지 205 이상이 되는 용기의 수준에서 온다는 거는 돈도 벌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자유로우고 싶으면서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그게 놓아졌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이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내면에 내가 겉에서 묻고 있지만 속에서 내면에서 하고 있는 그 흐르는 그 에너지가 밖에 그냥 드러나는 거죠. 드러나는 상태예요. 드러나는 상태다라는. 그래서 내면의 상태가 전해진다는 거예요. 도저히 인정이 안 되죠. 저 사람이 왜 내가 데려왔는 저 사람이 왜 나랑 똑같단 말이야? 내면이 같다는 거죠. 내면이. 그래서 알아차려라. 세상을 보고 세상은 세상은 나를 알 수 있지. 세상을 보고 나를 알 수 있다 했죠. 세상을 보면 나를 알 수 있다. 내 내면의 상태를. 그래서 말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주변 사람들은 내가 느끼고 생각하는 바를 직감한다. 말하고 행동하지 않아도 직감한다는 거죠. 상대방들은 나의 생각, 내 느끼고 있는 바를 직감을 한다. 지속하면 성공한다. 지속적으로 하면 성공한다는 또 이제 지속하면 성공한다. 지속적으로 하면 성공하는데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서 내가 지연을 시키더라. 내가 지연을 시킨다. 어떤 증상이나 병은 즉시 사라지기도 한다. 증상이나 병은 사라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하지만 상태가 아주 만성적이라면 몇 달이나 몇 년이 걸리기도 한다. 몇 달이나 몇 년이 걸리기도 한다. 만성적이라면. 그래서 기법에 대한 저항을 놓아버리려라. 기법에 대한 어떻게 하겠다는 기법 또한 저항을 내려버리고 기법 수행으로 하루를 시작하라. 기법 수행으로 하루를 수행하라. 하루를 마칠 때면 그날 활동에서 남은 부정적인 감정을 모두 포기하는 시간을 가져라. 기법. 선생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잠자기 전에 시크릿. 내가 원하는 걸 상상을 하면서 감사합니다를 하면서 오후 시간에 계속 저장이 되죠. 진짜 찐으로 쫙 해놓으면 또 할 필요가 없고 저장하는 거예요. 아침에는 하루 일과 중에서 하루 일과 중에 하루 일과가 잘 되고 있는 것을 상상을 해요. 아, 내가 이 사람 만났을 텐데, 만날 때 어떡하지? 두려워서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잘 안 되잖아요. 근데 내가 진짜 편안하게 잘 된 모습. 그냥 초대를 했어. 초대를 했는데 지금 아니라도 오겠죠? 내가 수업을 같이 듣는 모습, 뭔가 발표하는 모습이 상상이 된다면 그대로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시간이 이제 언제 올지. 근데 어쨌든 하루에 내가 해야 될, 만나야 될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은 관계로 마무리되는 것을 또 아침에 명상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저녁에도 부정적인 감정을 포기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다는 거죠. 오늘,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저런 일이 있었는데 했을 때 앉아서 그날그날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을 그, 어, 그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제가 줌에서 보다가 화면을 보니까 저거 벽 보고 얘기하냐고. 여기는 모르잖아요. 제가 그 문장을 본 거야. 그래가지고
아니요, 벽보고 얘기 안 하고요. 여기 한 40여 명 정도 들어와 계신 그 온라인에서 오신 분들한테, 네,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설명을 안 했더니, 네, 어, 벽보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네, 네. 안타까워하세요. 벽보고 얘기는 들어가지만. 안타까운 건 본인 자신인데, 그쵸? 아, 웃겨라, 그냥. 그래서, 저녁 시간에 그런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 들어왔던 것이 하루의 일과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도 좋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내가 하루에 있을 계획표에 대한 거, 계획표로 사람을 만났을 때 좋아지는 것을 상상하는 거, 그것도 시크릿하는 거잖아요. 밤에는 내가 혹시나 그런 좋은 걸 상상했는데 어그러져가지고 이 감정이 어그러진 거예요. 그래서 어그러져가지고 뭔가 안 좋은 감정이 있다. 그럼 저녁에 그것을 또 느끼기를 하고 항복하라는 거예요. 느끼기를 해라라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을 포기하는 시간도 갖는 것이 좋다. 마음에 품는 것에만 영향을 받는다. 부정적 생각이나 신념에 영향을 받는 것은 그것이 내게 적용된다고 의식적이나 무의식적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신념과 영향을 받는 거야. 부정적인 생각이나 신념에 영향을 받는다. 그렇죠? 그래서 마음에 품는 것에만 영향을 받는다. 내 마음에. 그래서 저녁에 내 마음에 품고 있던 것이 부정적인 어떤 그런 감정이 또 있으면 그것을 느끼고 놓아버림을 또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어떤 것이 있는지, 내 마음에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을 찾는 게 부활시죠. 뿌리를 찾아서 재맥락을 해서 예, 없애야 되는 거. 조금 했다고 안다고 다 아는 게 아니라 했다고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뿌리가 뽑혀야 돼요. 뿌리가 뽑히지 않으면 계속 그 근원의 뿌리에서 올라오는 감정들이 계속 있어요. 느낌이 안 좋죠, 당연히. 느낌이 안 좋은 상태에서 계속 부정적인 감정들이 올라오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뿌리를 놓을 때까지, 뽑아버릴 때까지 우리는 계속 공부를 지속적으로 하면 해요. 그래서 육체적 장애에 이름 붙이지 마라. 육체적인 장애가 있을 때 이름 붙이지 마라는 거예요. 꼬리표를 붙이지도 마라. 하나의 꼬리표는 하나의 프로그램이다. 꼬리표는 프로그램이다. 감기하는 순간 프로그램이다. 그랬어요. 그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니, 웃긴 게, 갱년기 이름 짓지 마라. 그래서 이름을 안 지었거든요. 그런데 또 이제 무의식 쪽엔 그게 있잖아요. 아, 갱년기가 생기면, 폐경이 생기면 어떤 현상들이 있더라. 살이 다 잘 빠지지 않는다.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을 무의식에 믿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호르몬에 이게 안 되고. 근데 사실 몸이기 때문에 아직 몸으로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믿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또 몸에 작용을 하는 거예요. 무의식에 믿고 있어서. 그것까지 그 무의식에서 그런 믿음까지도 싹 없앴을 정도, 마음을 완전히 간통할 정도까지면 엄청 좋죠. 네,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꼬리표도 붙이지 말고 내가 이름도 붙이지 말고 하나의 꼬리표는 하나의 그 프로그래밍으로 작동이 된다. 그래서 제가 이름 붙이지 마라 했지만 이름을 딱히 뭐 갱년기다라는 어떤 그런 이름을 붙이진 않았지만 내면에서는 프로그래밍이 이렇게 작동이 되는 거예요. 말만 안 하고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무의식에서 작동된 것들이 이제 요즘 들어 느끼는 거, 아, 이게 작동이 돼서 이렇구나, 라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어, 실제로 느끼는 것, 즉, 감각 자체를 실제로 느끼는 감각을 항복해라. 항복하고 우리는 질병을 느낄 수 없다. 우리는 질병을 느낄 수가 없다. 질병은 마음에 품은 추상적인 개념이다. 마음에서 품고 있는 추상적인 개념이고, 이를테면 우리는 천식을 느낄 수 없다. 무엇을 실제로 느끼고 있지? 하고 자문하면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가슴 속이 조이고, 쌕쌕거리고, 기침하는 육체적 감각을 그냥 관찰하라.
내가 기침하고 쌕쌕거리고 폐에서 막 카르릉거리고 뭔가 막 이러는 걸 그냥 어떻게 해요? 그런 모든 것들을 그냥 관찰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내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응들이 있죠. 그걸 그냥 관찰하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컨대 공기를 충분히 마시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느낄 수는 없다. 그것은 겁에 질린 마음속 생각일 뿐이다. 겁에 질려 있는 마음속에 생각들이 우리는 다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의 개념, 선식이라는 프로그램일 뿐이다. 실제로 느끼는 것은 목구멍이나 가슴 속의 긴장 내지 조임이다. 같은 원리가 궤양이나 다른 장애에도 적용된다. 여기까지. 같은 원리도 적용이 된다. 궤양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몸에서 천식, 모든 것들이 이게 프로그램이 돼서 반응하고 있는데 그 반응하는 걸 그냥 내 몸에서 하고 있는 거를 내 마음에서 지켜보고 있으라는 거죠. 지켜보고 있으면서 내가 어떤 신념으로 작동되고 있는지, 내가 어떤 감정이 작동돼서 하고 있는지를 알면서 놓아버리고 항복해라라는 거예요. 그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저거 오늘 토요일 날 서울에서 수업 있어요. 그죠? 9시에서 수업이 있고요. 네, 다음 주 화요일 날은 부산에서 수업이 있습니다. 많이들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월 15일, 16일 날은 문경에서 깨달음식 글씨 있습니다. 네, 문서가 해제시켜 주시고요.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